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조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스펙 두 개와 함께 이번 주 상장이 스타트가 됐고요. LS 스펙 1호가 지금 더블 이상 막 150%까지도 기록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또 후끈 달궈 놓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도우인시스가 출격을 하게 될 텐데 상장의 체크 포인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사는 초박형 강화 유리 UTG 전문 업체였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 중이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Z 폴드의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구글,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비보 등등에 적용이 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의 7 출시 후에 호평이 이어지면서 종목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32,000원으로 확정됐고요. 키움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조 조합에서는 미달이 없었어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54만 원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기관도 미납 없이 다 참여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13.65%입니다. 수요 예측대 3.58%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죠. 적용해서 최종 유통 물량 계산하면 271만 8,369주, 상장 주식 총수의 25.2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870억 원 규모, 조금 무거워서 신경이 쓰이기는 했었죠. 870억 원 정도면. 자, 기존 주주의 비중도 좀 높습니다. 5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32.53%로 또 꽤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2.88% 정도 수준이에요. 상장일 유통 물량 보유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개인,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있는데 기타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19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벤처투자와 결합한 신기술 투자조합인 SVIC를 통해서 도우인시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2020년에 지분을 더 확대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 측이 VC나 기관들의 지분이 아닌 경영진의 구주 일부와 개인 주주들의 일부 지분만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전체한테 의사를 물은 과정이 없이 몇몇 개인들하고만 접촉해서 지분을 끌어모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분 확대의 가장 큰 목적이 도우인시스의 IPO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UTG를 공급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정보가 좀 유출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막고자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난리가 나서 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기도 하고 소송 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확대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 인수에 나섰는데 또 문제는 제한한 구주 매입 단가입니다. 2만 1,000원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에 도우인시스를 인수할 때 그 당시에 매입 단가랑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2020년부터는 실적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싼 가격에 사겠다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정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최대 주주가 삼성 벤처투자에서 뉴 파워플라즈마라는 장비업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업체로 변경이 됐고 그러면서 1년 만에 IPO가 바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 이번에 엄청나게 매도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뉴 파워플라즈마는 작년에 주당 27,648원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가액이 전부 다 5,000원 미만이었고 가장 최근에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3,500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전부 다 공모가 32,0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유통물량 측면에서 딱히 장점이 있진 않다. 무거운 데다가 기존 주주도 위험하다. 그래도 그나마 뉴파워플라즈마가 도우인시스를 작년에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 투자 단가와 비교했을 때 공모가를 막 크게 높게 책정하지는 않은 그냥 그런 정도다.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 13.65%는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이고요.
유통 물량은 25.27%, 기존 주주의 비중도 54.41%,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전부 다 낮은 수준이긴 하고, 유통가는 금액은 약 8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442억 원. 사실 조건은 다시 들여다봐도 공모주로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도우인시스를 둘러싼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갤럭시 Z7 시리즈가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갤럭시 Z 폴드 7이 플립 7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도우인시스는 폴드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7 시리즈가 그 7 시리즈의 판매가 전작을 뛰어넘는 분위기래요.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던 갤럭시 Z5 5 시리즈에 102만 대를 경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폴드폰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폴더블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21일 기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폴더블 폰용 필름을 독점 공급하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폴더블 폰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급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내장 힌지를 납품하는 부품업체 파이넴텍이 막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UTG 밸류체인상 도우인시스의 딱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UTI 또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이 제시한 대로 EV 에비타를 적용해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자면 도우인시스의 24년 에비타에다가 비교 기업들의 어제자 시총 기준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를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 5,116억 원 정도를 도출했고요. 순 부채를 거기서 빼주면 평가시가총액은 약 4,865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5,226원. 공모가 32,000원보다는 약 41%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GFC 생명과학, UNAI, 사이닉 솔루션, 아우토크립트 여기까지를 지나면서 생각보다 시초가가 계속 높은 레벨로 계속 출발을 해줬고 대신에 점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은 작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갭이. 그래서 조금 불안한 시기가 다가오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LS 스펙 1호가 생각지도 못하게 갭을 엄청 띄워줬습니다. 지금까지 고가 기준으로 갭이 117% 나와요. 시초가 수익률 35%, 고가 152%.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스펙도 이 정도로 띄웠는데 일반 공모주는 더더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우인시스는 폴더블의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서 시초 매수세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무겁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꽤 높으면서 낮은 단가의 개인들이 많아서 불안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폴더블 폰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게 가장 긍정적이고 24년 에비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욕심 크게 내지 않고 한 4에서 50% 조금 욕심내면 50에서 60% 정도 목표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 기준의 주가는 48,000원, 60% 기준 주가는 51,200원 되겠습니다. 한 5만원 정도 팔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손익분기는 풀청약 기준으로 약 7% 정도가 됐고요. 그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도우인시스 조금 걱정했던 게 도우인시스 NRB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우인시스, 뉴로핏, NRB, 프로티나까지 잘 이어가서 대한조선까지도 그 좋은 분위기를 좀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